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타 주민 주제 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 의상을 보면 약간 법조인 같지 않나요? 오, 맞아요. 있어요. 그 느낌. 네, 방통법을 좀 정독하다가 출근했는데 자세한 힌트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2013년 6월 23일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예. 차량 절도 사건이야. 네. 이름 곽범 맞나? 예, 맞습니다. 성은? 예? 성! 이름이 있으면 성이 있을 거 아니야? 성 곽씨죠? 곽씨야. 예. 곽범. 묻는 말에 대답이나 조사하면 다 나와. 형제가 어떻게 되나? 예? 형제가 어떻게 돼? 이남 일녀입니다. 이남 일녀. 네. 그 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형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밑으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예? 옆으로! 옆으로 어떻게 있어? 없다고! 예! 없다고! 예! 없다고! 예! 없다고! 예! 그렇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조용!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어떻게 영상에서 힌트를 좀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어떤 멘트인가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유행어였잖아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반전 학벌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입니다. 오늘 법대 출신 스타들이에요. 궁금하네. 누가 있어요?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스타일지 눈, 코, 입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눈, 코, 입 모아주세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미녀입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나르샤 씨가 생각이 나거든요. 나르샤 씨. 좀 약간 화장법이 비슷한데. 맞아요. 근데 법대 출신 스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원을 보면 왠지 노래를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이분은 보다. 네. 가수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를 포기한 22년 차 트로트 가수입니다. 아니 보통 법대를 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 뭐 검사, 변호사, 판사일 텐데 가수가 됐어요? 네. 제가 아는 법대 연예인은 예전에 저 최희준 씨 가수. 네. 서울법대 출신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오, 그러면 이분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히트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트로트 가수 서른도 씨의 권유로 가수가 되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자기야란 말을 가장 많이 한 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힌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바로 나오죠. 신나죠. 이거. 이건 진짜 흥겨운 노래. 나오는 노래죠. 가수 네. 박주희 씨. 네, 맞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법대 출신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트로트 가수 박주희 씨입니다. 박주희 씨가 법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요계 법학 전공자가 트로트 가수 박주희 씨였습니다. 실제 법조인의 꿈을 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주희 씨는요, 조선대학교 법학과 출신입니다. 이 법학과에 진학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부모님이 원하셨고, 두 번째, 이건 너무 부러운 이유인데 성적에 맞춰서 진학했다였습니다. 그렇게 타이 반으로 진학한 이 법대에서 법대생으로 구성된 밴드부 풀피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박주희 씨는 법대 재학 당시에 고시반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가수에 대한 이 꿈이 아주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놓칠 수 없었던 박주희 씨, 고시반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밴드 활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거 연습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잠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당시에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이야. 야, 법전 읽다가 트로트 가수가 된 케이스인데 아까 언뜻 그 서른도 씨가 권유했다고 그랬는데 서른도 씨가 어떤 식으로 권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음악적 부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서울의 기획사에 이제 추천을 받고 갔더니 그 기획사 오디션 현장에 서른도 씨도 있었고요. 네, 스타 가수죠. 근데 서른도 씨는 뭐 아시다시피 작사 작곡을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이니까 어떤 가수의 시인 가수의 특장점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일단 서른도 씨 오디션을 하면서
좀 괜찮다 추천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또 연습을 집중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오디션을 노래방에서 봤다. 제가 박주희 씨 인터뷰를 해봤더니 네. 그 당시에 그런 약간 열악한 상황이지만 노래에 대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공부 잘해서 법대 진학한 딸이 갑자기 가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네. 이 부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이 박주희 씨가 처음에는요,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먼저 엄마 나 가수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꿈을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당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주희 씨가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랑 따라서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겠다라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왔다고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예쁘고 이 법학도 딸이 트로트 가수가 된다고 하니까 약간 반대를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된 후에도 반대가 아주 크셨다고 하는데요. 데뷔 후에도요. 저 같으면 박주희가 내 딸이야? 자랑을 할 것 같은데 이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이 직업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활동을 할 때도 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통화해서 딸 사법고시 책 보내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희 씨 아버지는 어떻게 아직도 가수인 딸 그 직업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뭐 자랑 삼아서 주변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법대를 가라 그러는 거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판사나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수를 하게 됐는데 박주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다가 몰래 활동을 시작했는데 TV에서 한참 활동할 때 지인들하고 같이 술자리에 있으면 지인들이 같이 TV를 보면서 딸을 칭찬하고 사실 당시에 2005년인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엄청난 전국적으로 히트를 했던 노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딸이 최고의 스타로 노래가 불려지는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아주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트로트 여신 박주희 씨를 있게 한 노래 앞서 들을 때 우리가 다 따라 불렀잖아요. 네. 자기야라는 노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의 박주희 씨를 잊게 만든 노래 자기야 아마 박주희 씨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곡일 텐데요. 이 곡을 선물해준 사람이 바로 트롯계 선배 태진아 씨였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태진아 선배님이 한 공연장에서 저를 보시더니 주희는 트로트에서도 댄스가 들어간 곡을 하면 좋겠어. 태진아 선배님한테 자기야라는 곡을 받아서 정말 행운이에요. 네. 태진아 씨가 준 곡이군요. 네. 근데 요걸 주기 전에 태진아 씨가 직접 부르기도 했다면서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사랑이란 그런 거야 이런 곡이 이승수 씨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노래 2001년에 나왔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진아 씨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 부분을 좀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작사는 본인이 좀 바꾸고 곡을 아들한테 이루 씨한테 맡겼고요. 물론 편곡은 원 작곡자인 이승수 씨가 좀 손을 봤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빠르고 신나게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은 좀 정적으로 서서 부르는 노래지만 이 자기야의 박주희 씨는 굉장히 신나는 댄스곡으로 불렀거든요. 이 노래 6개월 만에 전국을 강타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이 제목이 원래 자기야가 아니라 여보야가 될 뻔했었다고요. 네, 이 박주희 씨에 따르면요 원래 제목이 여보야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진아 씨가 당시 싱글이었던 박주희 씨가 여보야 사랑인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게 입에 맞지 않을 거다, 입에 착착 안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야로 바꿔줬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를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냥 부르거든요. 예인아 사랑인 거 너무 좋은데요? 이제 나에게니 괜찮네. 네. 이거 재밌다. 근데 이름을 어쨌든 넣으면 되는구나. 이거 자기야라는 노래로 완전히 행사의 여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자기야가 히트하면서 트로트계의 트렌드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노래 박상철의 무조건이라던가 장윤정 씨의 짠짜라 이런 노래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 네, 댄스풍의 노래가 많이 나왔던 건 바로 이 자기야가 히트하면서인데요.
사실 자기야가 히트하고 박주희 씨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박주희 씨도 2001년에 데뷔해서 4년간 무명 시절이 있었지만 이 노래 뜨고 나서 전국을 하루에 5번을 다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뭐 부산을 가면 또 부산에서 행사 끝나고 또 섬까지 들어가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배 타고 들어가서 또 오토바이로 또 이동해야 돼요.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기차 타고 서울에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박주희 씨가 정말 절정의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박주희 씨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사실 전국에서 자기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했을 것 같은 박주희 씨. 정작 나의 자기야는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기야가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 때문이라는 이 답이었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박주희 씨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평소에는 박주희 씨에게 어휴 딸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나면 아니다 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여자는 결혼 늦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속에서 그럼 나 결혼 늦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혼을 바라는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죄송한 마음이 있다. 사위 자리를 딸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사위처럼 대해달라라고 아주 재치 있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네요. 네, 사법고시 대신 노래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성기 때가 가장 좀 그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좀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한 말도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야가 히트하고 나서 정말 바빴습니다. 저도 뭐 이때 뭐 인터뷰 기사도 많이 다뤘지만 한 5, 6년 동안 정말 행사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이 뛰어다녔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잘 나가던 가수라든가 아티스트가 문제가 된 경우는 소속사와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매니저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밖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바쁘게 뛰어다녀서 노래가 히트해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텐데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본인도 실제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고 좀 공백기를 좀 가졌는데요. 다시 나올 때까지 아주 꽤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거쳤고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조금 위안을 좀 받은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쉬고 있었던 공백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온갖 루머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자 연예인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됐다. 참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희 씨도요, 이 활동을 쉬는 동안 온갖 루머가 다 따라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쉴 때 뭐 성대 결절을 알아서 뭐 수술한 이후부터 노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지금은 한국을 이제 한국 연예계 거의 은퇴하고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바로 잡지 않으니까 소문이 점점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박주희 씨 이런 여러 가지 루머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박주희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아무것도 제가 아까 종교적인 문제 위안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의 1년간 지낼 동안에 이거를 보고 아는 지인이 동생이죠. 지인이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또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집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또 뭐 심심하니까 뭐 액세서리 만드는 부자재도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무슨 돈벌이보다는 그런 뭔가를 하는 데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요. 사실 그 아는 동생이 지금 매니저입니다. 다시 가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가수는 뭐 배우는 뭐 연기, 가수는 노래를 해야만 위로가 되듯이 박주희 씨 얼마 전에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미스 트롯 시즌 2에도 직접 한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희 씨가 이제 40대 후반 접어드는데요. 아주 씩씩하게 옛 모습 그대로 다시 활동하는 모습 굉장히 보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